예, 곧 이 보도자료는 배포해 드릴 거고요. 일단 구두로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정무위원회 소속입니다. 따라서 지금 작금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카드사 고객 정보 유통 불법 유출 관련 정부와 금융사는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대출 모집 제도를 폐지하라. 금융사 고객 정보 유출 방지 근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금융사는 사태의 본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대출 모집 수수료 6,157억 원 시장에 나온 비극입니다. 이 시장을 놔두고서는 KCB 직원을 벌 주고 카드사 사장 및 임원진을 문책하고 금융당국을 질타한들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대출 모집 제도를 폐지하는 것뿐입니다. 은행을 필두로 금융사들은 대출 영업을 아웃소싱 해왔습니다. 자체 조직으로 하는 것보다 경비가 훨씬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금융사는 대출 모집 법인이나 개인이 대출을 해오면 이에 따라 수수료를 주면 그만입니다. 대출 모집 법인이나 개인은 이 수수료를 차지하기 위해 그 어떤 일도 벌일 태세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대출 모집 수수료 시장이 6천억 원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을 놔두고서 사람은 어떤 일이라도 벌일 수 있습니다. 원래 대출 모집 제도는 대출 모집인이 보험처럼 1:1 형태의 영업을 통해 대출을 모집하고 이에 따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지하는 업태였습니다. 이 경우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전 세계가 공인하는 최고의 정보 네트워크 사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파고들어 대출 모집 제도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대출 모집 법인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통적 대출 모집 방식을 포기하고 블랙마켓에서 수집한 전 국민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콜센터 전화 등을 통해 규모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영업은 수백만 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비용 대비 이에 걸려드는 건수가 수백 건에 지나지 않더라도 남는 장사가 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 대출 모집법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의 신용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는 지금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전적 안전장치나 사후적 징벌 조치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워낙 크고 코스트 리스크를 합한 비용 대비 이익이 너무 막대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출 모집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글 수야 있겠느냐는 반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장독 자체가 장은 없고 구더기만 계속 차는 그런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장을 담궈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대출 모집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법률을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대출 모집 제도 폐지를 담은 법률을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공식적으로 이 말씀은 이제 드렸고요.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은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카드사 이 고객 정보 유출 관련해서 그 해당 금융사 그 대표들과 금융위원장을 출석시켜서 질의응답을 할 건데요. 이에 앞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오후 2시에 회의에 임하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 대출 모집 제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뭐 아시다시피 금융사는 은행을 필두로 가장 대표적으로 수익 모델을 갖는 것이 예대마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대출 모집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워낙 이 소위 돈, 자금 수요가 넘치는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은행들은 앉아서 장사를 했죠. 근데 사회가 바뀌면서 은행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출을 영업하는 이런 이 시기가 도래했고요. 이때 사실 은행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아예 아웃소싱 해버린 거죠. 근데 이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웃소싱을 받은 업체가 다시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물고물리는,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들 예대마진 이 범위 내에서 리베이트를 주면 그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이 대출 모집 시장에서는 그 예전처럼 1대1 영업을 통한 대출 모집이 아니라 새로운 신종 방법으로 진화를 해온 거죠. 바로 그게 한국정보통신 네트워크사의 허점을 파고든 겁니다. 뭐 그야말로 몇백만 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비용 대비 그걸 받고서 해도 걸려드는 게 있지 않겠어요? 몇백 건? 그래봤자 10,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000분의 1. 10,000분의 1 확률을 대서 대출을 일으킬 수만 있으면은 남는 장사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신용정보 중에서 이름, 전화번호만 나와 있는 게 말고 이 사람의 신용정보, 예를 들면 카드사 경우에 1년 동안 카드 사용 내역 아니면 뭐 현금 서비스 내역 이런 필드를 가진 정보를 갖기만 하면 그야말로 완전히 대박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블랙마켓에서 사기 위해 대출 모집 업체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금융위가 발표한 이 사전적 안정장치 그리고 사후적 징벌조치 강화로서는 이 시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이번에 큰 고통을 겪으셨고 예전에도 수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았던 이 사태를 이제 대출 모집 제도 폐지를 통해서 반드시 관철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는 고방 제가 낭독해드린 이 기본 보도 자료고요. 두 번째는 대출 모집인에 대한 간단하게 현행 제도의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현재 대출 모집 시장을 표로 나타낸 겁니다. 이제 대출 모집을 통해서 현재 대출되는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약 52조, 그러니까 53조 원 시장입니다. 이 53조 원 대출을 해주고 대출 모집업체가 수수료로 받는 시장이 2011년 기준 6,700억대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6,700억대 시장의 대출 모집 업체들이 이 시장에서 수수료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이제 짐작이 되셨겠죠. 바로 이 시장 때문에 작금의 사태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서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